안녕하세요. 키즈인사이트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박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키움 코세프 릭소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MSCI ETF인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키움 투자 자산 운용의 김도윤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움 자산 운용의 매니저 김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요즘 릭소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체감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요즘 많이 이제 고객분들이 매수를 해주고 계셔서 네. 지금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자분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아주 반응이 뜨거운 걸 저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모빌리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다라고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이제 저희 독일 모터쇼나 서울 모터쇼 이런 거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이 모터쇼들이 올해부터는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산업이 통째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제조업 기반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신들의 차량이 얼마나 빠른지, 그 다음에 얼마나 연비가 좋은지 이런 것들의 역량을 이제 집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서비스로 이제 구독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버와 그랩 같은 회사들은 공유 차량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이제 단순 차량 제조를 넘어서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충전, 그다음에 배송과 같은 서비스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상상이 현실이 되어버린 드론과 같은 이런 미래 운송수단까지 포함을 해서 이 모빌리티라는 산업은 이렇게 이제 미래 비전을 가져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빌리티라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 또는 관련 부품 업체에서 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부분들을 포함하고 거기에 더해서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나 서비스, 운송수단까지 모든 걸 포함한 아주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요. 이 모빌리티 산업이 예전보다 굉장히 크게 확장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빌리티 테마 하나로 묶었지만 그 안에 다양한 세부 테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모빌리티는 다양한 테마들, 다양한 산업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코세프 릭소 퓨처 모빌리티 ETF에서는 모빌리티라는 이제 이 주제를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 보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미래 운송수단이고 나머지 하나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미래 운송수단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드론과 같은 신운송수단과 그다음 공유 차량까지 이런 세부 테마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 배터리 테마에서는 이 배터리와 그다음 이 소재 업체들 그리고 이 배터리 원료 광물을 생산하는 회사들까지 이런 이제 다양한 회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소차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전기차 외에. 그런데 이제 우리 릭소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안에는 수소차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혹시 수소차가 갑자기 또 이렇게 확 뛰면 어떠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수소차를 저희가 세부 테마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ETF는 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기업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은 만약에 이제 걱정하신 것처럼 수소차가 정말 이 산업의 이렇게 대세가 되고 그래서 미래 이제 운송수단에 이제 가장 메인이 된다면 이 ETF는 이제 이미 관련 기업들의 일부 투자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수소차는 정확하게는 수소 전기차입니다. 수소를 저장하고 있다가 수소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모터를 작동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같은 배터리만 없을 뿐이지 일반 전기차와 공유되는 부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걱정들은 이제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기차가 많이 팔려도 혹시 배터리 업체만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광물 가격이 오른다던데 그런 광산업체들만 좋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개별 주식 투자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산업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종목의 주가는 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테마 ETF들은 이런 산업 테마 전체 생태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 수소차가 잘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배터리만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안 하셔도 되도록 그런 위험을 줄인 것이 이런 테마 ETF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차다, 뭐 수소차다, 배터리다 이렇게 제한적인 테마에 국한되지 않고 모빌리티라는 전반적인 큰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테마들을 좀 유연하게 운용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몇 가지 종목들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약 50개 종목에 투자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글로벌 전체 기업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하게 좀 골고루 나눠서 투자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투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릭소 퓨처 모빌리티가 상장 이후에 그래프를 보니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또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혹시 최고점은 아닐까? 아니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예, 사실 이런 질문이 좀 어렵긴 한데요. 네. 그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를 원해서 만약에 저에게 다음 달 수익 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감히 제가 다음 달 수익을 이렇게 주가를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더 투자 기간을 늘려서 생각해 보면 비교적 쉽게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즘 길에서 전기차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신차를 구매할 때 사실은 전기차 구매를 많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충전도 어렵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막상 타보면 자율주행이라고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민망한 이제 좀 주행보조 기술에 가까운 그런 기술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사 기관들은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29% 성장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30년에는 전체 시장 판매의 4분의 1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퓨처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 있는 전기차 대표 업체 테슬라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칩을 생산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은 역시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는 이제 시작점에 있고 그 성장의 포텐셜이 매우 큰 장기 트렌드라는 점입니다. 네. 벤츠는 2030년에 모든 차량을 순수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2030년대에 상용화를 염두해서 제도와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기업들과 정부는 긴 안목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테마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산업의 이런 그 실적 성장과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도 장기적인 트렌드의 관점에서 테마를 바라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목표 수익률이 비교적 낮은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 단기로만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빌리티 변화는 매우 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비전에 동의를 하신다면 투자 자금의 일부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빌리티 산업은 반도체나 바이오와는 좀 다르거든요. 일반 투자자들도 그 변화를 이제 주변에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기 충전 시설들이 이제 주변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정말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ETF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 신차들 같은 게 출시됐을 때 지인들 차량이나 아니면 전시장에 가셔서 이런 신차들을 좀 타보시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막 선전하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들이 완성도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 탈 때도 충전 걱정 없이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정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았는데 발전이 없다, 나한테는 아직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투자를 중단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타봤는데 정말 좋다. 그리고 나도 사고 싶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유지해 보시는 것이 하나의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갖고 싶은 건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키움 코세프 릭소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MSCI ETF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그 외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